이번에 경비업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업법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일단 문제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법학개론하고 그 저 민간 경비론하고는 조금 이게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거는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경비업법이라는 전체 범위에서 문제를 만들기 나름인 과목이거든요. 우리가 앞서 두 과목 같은 경우는 법학개론이라든가 민간경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순서가 정해져 있고 나올 부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경비업법 같은 경우는 자 경비업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가 범위거든요. 전범위. 이 과목의 전 범위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기보다는 이 세 가지를 법령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꼼꼼히 보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경찰 이 경비업법 같은 경우는 특별한 순서를 찾기가 좀 어려울 뿐더러 그 찾는다고 한들 크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독특하게 요 과목은 전 범위를 먼저 보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집단 민원 현장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고요. 자, 집단 민원 현장이란 다음의 장소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게 그냥 경비업법의 조항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 자, 정비사업, 주주총회, 100명 이상 전부 다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비업법 같은 경우는 법률, 자, 시행령, 시행규칙의 각 조항이 그대로 객관식의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걸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보셔야만 제가 볼 때는 헤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다 그냥 낱개로 다 외우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전 범위를 먼저 다 공부하신 다음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문제도 있죠. 경비업법에 이제 뭐 허가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법인의 그 설립 허가와 유사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보시면은 크게 뭐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얘기가 있고요. 자, 이것도 전부 다 법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리고 뭐 경비업법에서 말하는 기계경비업자의 오경보 방지에 관련된 것도, 자, 시행령, 법률, 시행령 다 그냥 법 조문이에요. 자, 조문을 그대로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조문부터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비 지도사 시험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고요. 자, 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거. 여기서는 이제 아마 소방공무원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경비 지도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했는데, 자, 경비업법 몇 조 몇 항이요. 전부 다 자, 그대로 조항이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 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게 매주 손질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자,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당연히 뭐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당연한 얘기고요. 이거는 굳이 경비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출동 차량은 자, 경찰과 군 차량과는 명확히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자, 애매하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자, 범죄 경력 요청이 있을 때만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경비원의 명부, 배치 허가, 자, 그 다음에 뭐 배치 신고에 관한 어떤 날짜, 며칠 이상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비업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취소 사유, 그 다음에 과태료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시행 규칙, 시행령에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행정처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행정처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죠. 자,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허가 취소, 영업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이거는 전부 다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뭐 당연한 정도의 수준의 얘기죠. 그래도 이게 문제로 출제되면은 공부를 안 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요. 왜냐면은 계속 지금 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협회에 대한 문제는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비협회에 대한 문제는 꼭 하나씩 출제가 된다. 자, 보안지도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얘기가 한 2문제 정도 꼭 나와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법조항을 모르면 이거는 아예 손을 못 대요. 이 경비업에 관련된 이 과목은 좀 다른 건 독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뭐 법정형이 다른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도 경비업법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과태료 금액은 얼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태료 금액까지도 지금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실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과태료 금액이라든가 이런 위반 횟수 같은 이런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기출 문제를 보시는 게 맞아요. 솔직히 저도 이건 다 못 외우거든요. 자, 한 회 위반에 얼마, 2회 위반에 이런 건 저도 못 외워요. 그리고 저도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기준 같은 문제는 나오긴 나오니까, 자, 요거는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창원경찰에 관련된 얘기가 또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자, 이게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뭐 경비법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이제 과태료 얘기. 저도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난감했죠. 이걸 어떻게 다 외울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걸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요. 과태료 부분만큼은 기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사업장에 관련된 설명. 이거는 우리 이 과목의 어떤 실제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은 우리가 청원경찰에 대한 건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경비지도사의 기본적인 어떤 근무 장소기 때문에요. 자,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련된 사항, 이것도 전부 청원경찰법이에요. 그래서 법령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평면도 일부와 배치계획서 일부를 첨부해야 된다. 이 당연한 얘기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자,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죠. 자, 당연히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고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퇴직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청원주가 부담해야 될 것과 부담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잘 나와요. 봉급, 피복, 자, 옷이요. 그다음에 교육비, 보상금, 퇴직금, 당연히 이런 건 청원주가 부담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시도경찰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탄약고에 관련된 얘기는, 자, 여기 이제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는데 근무 시간 이후에는 숙직 책임자에게 인계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비업법 같은 경우는, 자, 순서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좀 다 공부한 다음에 푸셔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과태료라든가 날짜에 관련된 거는 기출문제를 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